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DC 괴담계 레전드 마귀굴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거 근처인가 봐요. 마귀굴에. 섬이네요, 섬. 여기 마귀굴이란 존재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약 20여 년 전 한 이름 모를 섬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고 언젠가 마귀굴 혹은 마구굴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해 기록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더는 지체되어선 영영 쓰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이 글을 써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쯤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민한 10대였던 저는 방학을 맞아 바다를 보러 가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살 어린 삼촌과 함께 셋이서 2박 3일간 섬으로 남자들만의 여행을 가자며 아는 선장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행 당일 저희 3명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항구에 도착한 후 그 항구의 정확한 이름을 기억하진 못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의 지인이시라는 선장님의 배를 빌려 타고 잘 알려지지 않아 사람이 적다는 어떤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은 배를 탔었던 것 같으며 멀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름 모를 섬의 첫인상은 뭔가 이질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부두조차 없었고 섬의 지형상 부두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지형에 배를 잠깐 정박시킨 후 간신히 내렸습니다. 그 선장님 말씀으로는 이 섬엔 현재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만 농사를 짓고 살며 많은 사람이 도시로 떠나 사람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를 정박시켰던 곳에서 조금 걸어가자 이상하게 높은 돌담들이 보였습니다. 제주도의 어깨 높이만한 돌담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 남성을 가릴 만한 높이의 돌담이었습니다. 돌담이 쌓여있던 길을 조금 더 걷자 평범한 시골의 집들이 보이고 이내 이질적인 기분 또한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선장님은 절대 해가 저물고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바람이 돌담을 지나는 소리나 뭐 그런 거니까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호기심 많던 저는 위아했지만 그 후 선장님의 집에 다다르기까지 짐을 풀고 돌담 바깥쪽의 모래사장에 셋이서 갔던 것까지는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래사장에는 저와 아버지, 삼촌 셋 이외에도 다른 집 친척이라며 휴가를 온 남자 둘이 있었습니다. 금세 친해진 저희 5은 넓은 모래사장을 전세 낸 것처럼 헤엄치고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 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가자 술을 드시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나머지 넷을 모으고는 이제 각자 숙소로 돌아가자 밤이 되면 춥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바다는 거센 바람과 동시에 저희가 처음 자리 잡았던 위치까지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쇳소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지자 부랴부랴 짐을 챙기던 저는 원래 저희 일행이 아니었던 2명의 남자들이 자기들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며 아버지와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끝내 고집을 꺾지 못했던 것인지 아버지와 저 삼촌만 다시 돌담 쪽으로 향했습니다. 돌담길을 걷는 내내 저러다 큰일 난다며 혀를 차시던 아버지와 정 그러면 자기가 가보겠다던 삼촌, 피곤함에 아무 생각이 없었던 저는 그래도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명을 듣기 전까지는요. 비명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멈춘 저희 3명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삼촌은 자기가 가보겠다며 아버지와 저는 마을로 계속 가라고 하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도록 삼촌의 모습도 나머지 2명의 모습도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걱정된 저는 아버지께 삼촌을 찾으러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촉을 했지만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셨고 선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다른 방으로 보내셨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분노, 객기가 어우러져 있던 당시에 저는 몰래 방에서 나와 둘의 대화를 엿들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마귀굴이란 존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은 마귀굴에 홀린 것이다. 내일 날 밟고 찾아보러 가자. 지금은 마귀굴이 돌아다닌다. 라는 식의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도 마귀굴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미 선장님께 들었던 것인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삼촌을 찾으러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자 화가 난 나머지 몰래 집 대문 밖으로 나왔고 불빛이 없어 완전히 어두웠던 돌담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으로 향했던 것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돌담길에 접어든 저는 그제야 갯길을 넘어선 두려움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도 들렸지만 눈치채지 못했던 소리, 뱀이 내는 소리와 천식 환자의 쇳소리가 섞인 듯한 소리가 돌담 너머로 들려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람 소리려니 했던 저는 계속해서 돌담길을 나아갔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상관없이 파도가 철썩이는 것과 상관없이 들리는 별개의 소리라는 것과 또한 거기에 돌담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까지 더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저는 그 순간 오싹한 느낌과 함께 돌담길 저편에서 검은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헐레벌떡 선장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마귀굴이 내는 소리를 밤새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덜덜 떨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은 약해졌고 파도도 부드러워졌으며 기괴한 소리도 더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선장님의 아내분 셋이서 모래사장에 도착을 했을 땐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삼촌이나 나머지 두 사람의 발자국조차도 없었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은 한숨을 내쉬며 마귀굴이 잡아갔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 말씀에 의하면 이 섬에는 옛날부터 마귀굴 혹은 마구굴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로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어두운 바다에서 올라오며 돌담 너머를 배회한다는 것과 돌담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마을 전체에 있는 것도 다 마귀굴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모래사장을 뒤졌던 저와 아버지는 다시 선장님의 집으로 돌아갔고 선장님이 오시기까지 남은 날들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선장님이 다시 섬에 오시고 삼촌과 그 두 명에 대해 말하자 일단은 고흥군으로 다시 돌아가 실종신고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일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삼촌의 실종신고 이후 경찰과 같이 그 선장님을 찾으러 갔을 때는 선장님이 배를 그만 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섬의 이름도 위치도 모르던 저희는 영영 그 섬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알려진 섬들을 몇 군데 방문을 해보았으나 높은 돌담이 보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더 알아낸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는 경찰의 말을 끝으로 저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촌은 실종신고 이후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끔찍한 경험의 전부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유품에서 삼촌과 찍은 사진을 못 찾았더라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나름의 조사를 해왔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 기괴한 소리와 돌담길을 헤매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무엇을 보고 느꼈던 걸까요? 제가 10대였을 당시에 이미 나이 지긋하신 노인분들이 사시던 그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세상에서 마귀굴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험을 한 다음날 주었던 것들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전부 다음날 돌담길에서 주었던 것들이며 손톱은 악취가 심해 씻어서 보관했습니다. 더 길었던 손톱도 있었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서 다른 상자 하나를 분실하는 바람에 남은 것은 저것뿐입니다. 아직도 저 많은 손톱들이 왜 돌담길에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우, 요건 뭘까? 호두야? 뭐야? 다시마인가? 돌 같고요. 뭔가의 씨앗 같기도 하고 요건 되게
손톱인데 손톱이 되게 길다. 그것도 아니라면 손톱을 통으로 뺀 건가? 이게 손톱 깎기로 깎은 게 아니라 손톱을 아예 뺀 건가? 이게 생 사람 손톱을. 그리고 개 집게 일부분도 있고, 상자는 되게 한국적인 느낌의, 무속적인 토속적인 느낌의 상자에 담겨 있네요. 그리고 이곳이 손죽도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뭐요, 진짜요? 댓글 한번 볼까? 여기 또 이렇게 괴담 쓰레에 마귀굴 얘기가 또 이제 살이 붙었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아셨죠? DC 괴담계 레전드 마귀굴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괴담인데, 악령이 된 꿈 꿨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사진을 찍으러 혼자 외국 여행을 갔음. 캥거루국 같은 데였던 걸로 기억함. 차도 따라서 배낭 메고 걷고 있었는데 차도 인적도 별로 없는 곳이어서 혼자 여유 즐기면서 걷는 도중 어떤 10세가 나 뺑소니함. 깨악! 쿵! 하고 좀 오랜 시간 흐르고 정신을 차렸는데 풀이랑 나무 사이에 내 짐이랑 시체가 버려져 있었음. 스발. 뺑소니한 새끼가 그냥 날 근처 숲에다가 버리고 간 거야. 이때까지는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었어. 가족들 걱정에 댕댕이 걱정. 진짜 집에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던 것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너무 간절했음. 그래서 내가 뺑소니 당한 차도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림. 달 하나가 바뀔 정도로 기다렸어. 차는 진짜 많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못 보고 지나가거나 아님 봤는데도 너무 놀라서 진짜 존나 빠르게 가버렸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쫓아가지 않았어. 이상하게도 죽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끼치면 내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떤 20살? 조금 직전의 남자가 날 봤어. 봤는데 덜덜 떨면서 못 본 척 천천히 운전하며 지나가려 하길래 냉큼 뒷좌석에 탑승함. 남자는 겁나 공포심 맥스 상태로 스발 저거 뭐야? 없어지겠지. 잘못 본 거겠지. 이러는 게 보였는데 나는 꿋꿋이 따라감. 내가 이 개 같은 귀신 상태를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었거든, 걔가. 결국 걔 집까지 따라가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다른 행동하면 놀랄까봐 걔 잠들 때 가위를 눌렀어. 가위 눌렸다는 말 말고 눌렀다는 얘기는 처음이네요. 가위 눌렀어. 나는 누구고 집에 가고 싶다. 이 말을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겁나 말했는데 스펄 내 말이 진짜 존나 사람이 못 알아듣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는 거야. 답답하더라고. 남자는 그냥 겁나 무서워서 울고 그러길래 몇 번 시도하다가 꿈으로 말하기는 포기했어. 그치만 세상에 날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얘밖에 없으니까 쉽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 이제 의사소통만 제대로 해서 내 시체 추스리고 한국으로 보내면 나도 끝 얘도 끝인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 꽤 오랫동안 얘 주변을 맴돌았어. 한 반년 정도? 이쯤 되니까 얘도 초반에만 가위 눌리고 내가 아무 짓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있든 없든 일상생활 잘함. 그래서 얘 옆에 계속 있는데 이 새끼 팔자가 너무 험한 거야. 짜잘한 사고 같은 게 계속 나는 애였음. 그래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케어해줬는데 그 이후로 운빨이 겁나 좋아짐. 내가 애군을 계속 막아주니까 그 이후로 이 자식이 날 신뢰하게 되긴 했는데 딱 애군 마귀 인형처럼 취급함. 있으니까 존나 편하다 뭐 이런 느낌? 여기서 신기한 게 얘가 날 신뢰하면 할수록 나는 실제 세계에 간섭할 수 있는 힘이 커짐. 예를 들면 폴터가이스트 같은 게 큰 단위로 가능해진다던가 뭐 이런 수준이 됨.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함. 나는 이 새끼가 이 정도로 도움을 받았으면 위저보드든 뭐든 해서 날 도와줄 줄 알았어. 5년 정도 흘렀을 때 걔는 내 덕에 직장도 좋은데 구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한 상태였음. 근데 나를 도울 생각이 1도 없어. 얘는 그냥 나를 좀 그냥 징그러운 행운의 부적처럼 취급을 했어. 심지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어.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내가 얘 자는데 옆에서 혼잣말을 했었는데 이 새끼가 알아들었어.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 간간히 혼자서 되뇌이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밤에 얘가 그걸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네 집이 어디냐고 물음, 나한테. 그 희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감정이 굳은 것처럼 눈물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야. 죽음 이후로 내가 느끼고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괴로움 뿐이었어. 여튼 그때 나는 모든 걸 얘기했어. 내가 죽은 상황과 시체가 있는 곳, 그리고 바라는 건 모두. 나는 이 정도로 널 도왔으니 내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걸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새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리아 너무 멀고 귀찮은 곳이야. 그리고 얘가 있는 게 너무 편한데 보내주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느껴졌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살짝 빡침. 그렇지만 언젠간 마음을 바꾸겠지 하고 평소처럼 걔와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걔 가족 모두를 도우며 수호령처럼 5년 정도를 더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한 대 후려 맞은 것처럼 뭔가를 느낌. 고향에 있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 죽은 걸 내가 느꼈어. 그 사람이 잘 떠나갔다는 것까지 알아차린 순간 나는 다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음. 나는 죽음 이후로 너무 오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바로 떠나버린 그 사람과 어쩌면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미쳐버려서 내가 악령이 됨. 그때부턴 괴로움 그런 거 못 느낌. 그저 그 남자를 향한, 그 남자 하나를 향한 증오밖에 남은 게 없었어. 걔 때문에 내가 집에도 못 갔는데 이젠 내가 여기에 남은 이유조차 사라진 거야.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다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그 새끼 때문에. 그래서 걔 아내부터 죽임. 꿈인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로 느껴졌어. 아내를 사고 내서 사지를 다 꺾어서 죽게 만들었거든. 그리고 그 중호에 맞이 않는 새끼가 나한테 울면서 왜 막아주지 않았냐고 소리를 치는데 앞에서 깔깔 웃고 희죽거렸어. 걔는 장례 치르느라 바빠서 내가 처음으로 웃었다는 것도 눈치를 못 챘지만 그때쯤 되니 내 힘이 정말 강해져서 걔한테도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있었어. 나는 걔가 좋아하는 걸 다 없애버릴 생각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계속 희죽거리고 다녔음. 그리고 이 모습을 들키면 걔가 나를 쫓아낼 조치를 취할까봐 그때부턴 내가 웃는 동안 내 모습도 감췄어. 아내가 죽은 이후에 거의 모든 시간 동안 걔는 날 못 봤다고 생각하면 됨. 헐, 그러면 계속 웃었단 얘기네요. 다음 타겟은 걔 부모님. 아내를 죽이고 1년쯤 후 또 걔의 운을 조작해서 공짜 티켓 2장을 걔네 부모님께 선물하게 함. 기뻐하는 걔의 부모를 따라가서 아버지는 실내 바베큐장의 그릴에 불을 키우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을 걸어 잠고 고통스럽게 천천히 태워 죽였어. 걔네 어머니는 그동안 수영장에 있었는데 발목 붙잡고 빠뜨려서 익사시킴. 진짜 이때 너무 소름 끼치지만 내가 너무 신나했음. 내 개 같은 죽음 이후에 목적도 모두 사라졌고 이제 의미 없는 존재인 나의 유일한 낙 같은 거? 뭐 그런 거였음. 걔는 망연자실함. 그리고 나를 겁나 찾았어. 그치만 내가 다시 나타날 리가 있나. 그냥 미칠 듯이 괴로워하는 걔 보면서 존나 웃었지.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만들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걔 눈앞에 보일 리가 없었지 뭐. 그리고 이제 걔 딸이었음. 그건 간단했어. 이웃집에서 키우는 큰 개를 살살 약올려 걔 눈앞에서 걔가 딸의 목덜미를 물어뜯게 했거든. 딸은 피를 분수처럼 뿜으며 그 새끼의 눈앞에서 죽었어. 그때 내 감정이 너무 폭발적인 신남이라서 나는 모습도 못 감추고 껑충껑충 뛰고 춤추며 그 새끼 앞에서 자지러지게 웃음. 이제 내 괴로움을 너도 알겠어? 이 생각이 다였는데 더 이상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걔는 그 이후로 반쯤 미침,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가만히 있는 게 다였음. 나는 그 상태로도 충분히 재밌고 기뻤는데 걔를 더 괴롭게 하지 못해서 조금 심심했던 것 같음.
그래서 더 이상 모습도 안 감추고 걔 얼굴 앞에서 계속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었음. 그리고 어느 날 걔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려고 했음. 나는 듣지도 않고 내 얘기를 먼저 속살거렸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신나게 깔깔 웃고 덩실덩실 춤추며 걔 주변을 돌아다님. 걔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조용히 의자와 끈을 준비해서 목을 맴. 나는 그때 아주 신나고 드디어 이 증오가 끝났다는 생각에 계속 춤추면서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걔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어. 내 발로도 돈 것 같음. 그리고 바둥거리던 남자의 다리가 멈추자 진짜 모든 감정이 가라앉아 사라지고 앞으로 난 영원히 이곳에 이렇게 있을 거라는 두려움과 공허가 나를 가득 잠식함. 그래서 웃는 걸 멈추고 조용히 내 얼굴을 그 남자 얼굴 앞에 갖다 대고 초점 없는 남자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친 순간 꿈에서 깸. 꿈에서 깨고 죽은 이후의 감정 변화가 너무 생생해서 무서웠다. 점점 사고가 무뎌져. 지금도 내가 붙은 남자의 집 구조랑 가족들 얼굴까지 다 기억나. 스볼. 아직도 내가 그 악령인데 사람으로 살았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임. 유유. 여기까지가 악령이 된 꿈 꿨어 괴담이었습니다. 무섭네요. 되게 묘사가 되게 디테일하고 꿈도 이런 꿈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좀 보낸 것 같은 꿈?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난 게 느껴지는 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꿈을 좀 꾼 것 같고 그리고 악령인 상태에서 롤플레잉을 한 거잖아요. 꿈속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그 메소드 연기가 되면서 실제로 악령이 나쁜 짓 하는 거에 신나하는 그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입을 했기 때문에. 채팅창에 그러다 영혼으로 만나면 어쩔 이라시는데 그럼 사과해야겠죠. 미안. 그때는 내가 내가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미안하다 진짜. 자, 한 번만 봐줘라. 이렇게 해야겠죠. 자, 악령이 된 꿈 꿨어 였습니다.